자, 지금 시간이 2023년 12월 18일 오늘 월요일입니다. 오후 10시. 자, 코스피 200 지수부터 볼게요. 분기봉. 예. 계속 이야기해 드렸죠. 예. 정고점을 넘든가 무너지든가. 예, 여기를 넘든가, 그죠? 아니면 내리든가. 여기가 351.20인가요? 23. 예. 23이에요. 예, 여기를 넘든가, 아니면 그냥 내려가든가. 한 325대로. 지금 얼마냐면 343이잖아요. 43.50입니다. 그러면 대충 8포죠. 8포인트고 여기는 18포인트 정도 돼요. 그죠? 예. 그러면 위가 절대적으로 가깝잖아요. 그래서 지금 상태는 위쪽에 더 유리하게 남아있다는 거죠. 7일 남았어요. 예. 앞으로 이번 주 4일, 그 다음에 다음 주 3일, 7일 남았어요. 예, 한성덕님 반갑습니다. 자, 월봉. 월봉은 세 가지 시나리오를 드렸죠. 네, 이번 달에 세 가지 중에 어쨌든 하나는 걸릴 거라고. 네. 자, 첫 번째 시나리오가 정고점을 못 넘는 거. 이게 1번. 두 번째가 342.66까지 가는 거. 이게 2번. 최고점까지 가는 거. 3번. 그죠? 네. 1번은 파기. 네? 1번은 파기예요. 2번도 이제 왔잖아요. 2번도 파기야. 응? 왔어 이미. 이제 여기서 고민해야 돼요. 일로 갈지, 일로 갈지. 이해되셨죠? 네? 위로 갈 거냐, 아래로 갈 거냐 판단해야 된다고요. 위로 가면 351.23으로 가는 거고, 이제 아래로 가면 종가 하락이요.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이끼도 산다님 반갑습니다. 네. 힘든 시간이에요. 네, 방송을 하고 있지만 쉽지 않아요. 네. 사실 차트만 보고 있으면 좀 덜한데, 돈을 보고 있으면 깝깝스럽죠. 돈까지 보고 있으면 되게 갑갑해요. 왜냐면 안 팔아. 네, 안 팔아요. 계속 돈을 들이밀고 있기 때문에 내려가기가 그래서 쉽지 않다는 거예요. 자, 지금 여기가 종가가 0이에요. 0이고 여기 1, 1, 1이란 말이에요. 네, 이렇게. 그러니까 이번 달에 종가가 상승하면 종가 투자 심리도가 상승하면서 여기를 상승으로 쓸 수도 있는데, 이번 달에 종가가 만약에 하락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횡보하기 때문에 여기를 상승으로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기준으로 위에 있어야 상방이고, 예, 아래로 가면 하방입니다. 참고하세요. 예. 이해되셨죠? 네. 자, 종가가 상승하면 상방 유리, 종가가 하락하면 하방 유리예요. 지난달 종가가 얼마냐면 338.43입니다. 지금
43.50이에요. 빼보면 7 땡. 그죠? 5.07이에요. 이거 내리면 하방이에요. 예? 지금 이 위치에서 5.07 포인트만 내려도 하방이 된다고. 죽어도 안 내리잖아요. 예? 지금 죽어도 안 내리잖아요. 338.43. 338.43이 지난달이 아니라 지난주 저가가 335.77이에요. 그러니까 지난주 저가만 깨도 월봉은 하락으로 전환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친듯이 막는 거예요. 예? 미친듯이 막고 있다고. 네, 너른님 반갑습니다. 요 내용은 예, 제가 카페에 게시글로 작성해서 예, 커뮤니티에 링크해 드릴게요. 무슨 내용인지 보시면 돼요. 예. 자, 338.43 아래면 아래쪽이 유리하고, 반대로 338.43보다 위에 있으면 월봉은 상방이 유리한 거예요. 상방이 유리하다고. 이건 참고하시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외국인이 계속 사고 있어요. 안 떨어뜨리려고. 떨어뜨리면 자기네들한테 불리하니까 계속 버티고 있어요. 자, 주봉 이렇게 생겼어요. 주봉 이렇게 생겼다. 자, 여기가 고가죠. 여기가 상단선이에요. 네, 얼마냐? 347.21. 그러니까 이번 주에 지난주 고가 방어 못해요. 예? 이번 주에 지난주 고가를 방어할 수가 없다고. 왜? 상단선이 더 높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차트는 그냥 고가 안 넘고 나가자 빠져야 돼요. 예? 고가를 안 넘고 나가자 빠지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렇게 되려면은 미국 증시가 그냥 내려야 돼. 예? 운 좋게 미국 증시가 그냥 주저앉으면 고가 안 넘고 그냥 내릴 수 있어. 예? 고가 안 넘고 내릴 수 있는데, 미국 증시 안 내리면 윗공간이 열려 있어서 고가를 넘는 게 어려운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정도까지는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하단선이 여기 있잖아요. 하나, 둘, 셋. 근데 이게 지금 다 쓴 거야. 전봉에서 다 썼기 때문에 애매해요. 애매해. 그러니까 이걸 하단선으로 쓸 수는 있는데 강하지는 않아요. 예, 강하지는 않다고. 그래서 이게 지지가 될지 안 될지 저도 몰라요. 예, 다만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 둘 셋. 보통 이렇게 쓰면 얘만 인정해요. 얘만.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상단선은 여기 있고 하단선은 여기 있는 거예요. 이게 상단선, 예, 이게 하단선입니다. 예, 그러면 얘가 일로 갈지 몰라요. 예? 그러니까 매수자는 여기 요 공간을 쓰는 거고, 매도자는 이 고가를 넘었기 때문에 이제 애매해지는 거예요. 자, 요게 이격볼벤이고 이게 볼벤이잖아요. 예, 이격볼벤, 볼벤. 이렇게 두 개를 뚫으면 과열이라고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가 매도자. 예, 요런 식으로. 그러니까 347.21에서 볼린저 밴드 20 상단선까지의 그 공간이 매도자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고요. 반대로 이제 여기 요 하단선 요 위치가 얼마냐면, 봅시다. 340.26. 예, 그러면
340.26. 자, 340.26. 그죠? 그래서 전저점. 요게 이제 매수자고, 매도자는 347.21에서 여기를 뚫어야 되니까 348.67. 347.21에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안 할 거면 그냥 고가만 안 넘으면 돼요. 요 고가만 안 넘으면 그냥 하방. 네. 그러니까 지난주 고가를 안 넘는 상태에서 매도 전략을 가져갈 건지, 아니면 지난주 고가를 넘어서 347.21에서 348.67 사이에서 매도 전략을 가져가실 건지는 본인이 잘 결정을 하셔야 돼요. 응? 본인이 잘 결정을 하셔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뭘 볼 거냐면, 여기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죠? 8주 연속 상승 중이에요. 우선 코로나 사태 이후로 8주 연속 상승은 없어요. 없어. 실주도 없습니다. 예, 그전엔 많아요. 응? 2000년 이후로 보면 꽤 많이 있는데, 예, 코로나 사태 이후로는 한 번도 없었어요. 자, 종가가 하락하려면, 예? 종가 투자 심의도가 하락하려면 이번 주밖에 없어요. 예? 이번 주밖에 없다고. 이번 주를 놓치면 하나, 둘, 셋, 3주 뒤에 기회가 와요. 그러니까 하락하려면 이번 주에 하락해야 됩니다. 예? 계획이 있다면, 예, 이번 주에 하락해야 돼요. 이해되셨죠? 이번 주에 하락해야 된다고. 이번 주에 하락 못하면 앞으로 2주 더, 그러니까 1월 첫 번째 주까지 내리기 힘들어요. 예, 저 같은 쇼쟁이한테는 아주 힘든 상황이죠. 이게 가장 원치 않는 시나리오인데, 예, 딱 그 시나리오대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예, 속 터지죠. 속이 막 터집니다. 자, 설명드렸어요. 하락하려면 이번 주에 하락해야 된다. 이해되셨죠? 네. 자, 하락하는 조건을 설명해 드릴게요. 하락하는 조건. 첫 번째, 고가가 하락하는 경우. 예. 두 번째, 고가가 상승하는 경우. 두 개 다 가능해요. 두 개 다 가능해. 예? 하나만 가능한 게 아니라 두 개 다 가능하다고. 고가가 고가가 하락해도 하락할 수 있고, 고가가 상승해도 하락할 수 있어요. 대신 다음 봉에서 고가가 하락해야 돼요. 그러니까 현재 봉이 고가가 상승하더라도 다음 봉이 고가가 하락하면 문제가 안 되고, 뭐 이번 주에 바로 고가 하락하면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자, 요게 1케이스고, 그다음에 세 번째 케이스는 종가하고 저가는 무조건 하락해야 됩니다. 예. 종가 저가는 무조건 하락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난주 저가 깨야 된다고. 예? 지난주 저가를 깨야 돼요. 지난주 저가를 못 깨면 그 뒤에 3주 동안 저가 투자 심도가 올라가요. 응? 그 뒤에 3주 동안
저가 투자 신뢰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에 지난주 저가를 깨고 이번 주에 종가가 하락하고 그렇게 봉이 끝나야 하락봉이에요. 자, 이번 주 고가는 상관없고 종가가 하락하고 저가가 하락해야 요게 하락봉이에요. 특히 저가 깨야 됩니다. 특히 저가를 깨야 돼요. 저가를 깨야 이게 하락봉이고 저가를 못 깨면 하락봉이 아니에요. 그냥 조정하는 거야. 그러면 다음 주에 또 다른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락하려면 이번 주에 지난주에 고가를 넘든 말든 그건 상관없지만 종가가 하락해야 되고 저가를 깨야 돼요. 근데 만약에 저가를 못 깼다 그럼 최소한 종가라도 하락해야 돼. 최소한 종가 저가까지 깨면 베스트. 고가는 상관없습니다. 상승할 거면요 저가 지키고 저가 지키고 종가 상승시키면 되는 거예요. 자, 일봉. 자, 오늘 일봉 이렇게 끝났죠. 자, 이것도 설명을 드릴게요. 자, 고가 낮아졌고 저가 낮아졌고 종가 낮아졌어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하락이 맞습니다. 하락이 맞아요. 근데 내일 연구간이야. 그러니까 고가를 높이고 종가를 높이고 저가를 높이면 다시 상방으로 터내요. 이해하셨죠?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게 지금 지그재그로 돼 있다고. 매트릭스가 지그재그로 돼 있기 때문에 오늘만 하락이야. 내일 내리려면 개파락 와야 돼요. 개파락. 이렇게 내려야 이제 아래쪽으로 가는 거지. 내일 시작했는데 이렇게 갭상승해 가지고 이렇게 찍고 이렇게 가버리면 다시 이게 다 올라간다고요. 이렇게. 그래서 내일은 갭에 의해서 자주유지 된다고 보시면 돼요. 오늘 하락했다고 해서 내일도 하락하는 게 아니라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뜨는 거죠. 자, 날짜를 볼게요. 날짜를 보겠습니다. 요게 월요일이고 요게 화요일이에요. 그리고 수요일이죠. 목요일이고 금요일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월화수죠. 그러니까 다음 주는 하락하기에 유리하게 조금 돼 있어. 그나마 매트릭스가. 근데 이번 주는 화요일에 상승할 수 있고 목요일에도 상승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지그재그요. 계속 지그재그라고. 그러니까 하루하루 계속 보는 수밖에 없어요. 방향이 없어. 올리고 싶으면 0구간에서 올리면 되고 내리고 싶으면 1구간에서 내리면 돼요. 근데 그게 껴있잖아요. 그래서 일봉은 방향성이 부재하다. 제 판단에는 일봉은 방향성이 부재하니까 지금 보셔야 될 건 주봉이라고. 주봉을 보시고, 그죠? 종가 하락, 저가 하락이면 하락에 성공한 거고, 그죠? 종가가 하락했는데 저가가 상승하면 약간 애매한 거고, 종가도 상승하고 저가도 상승하면 이건 상방인 거죠. 근데 결국에는 어떤 얘기냐면 결국에는 주봉을 이렇게 두고요. 지금 봉이 요 정도 있잖아요. 이 밑으로 내려간다는 얘기는 월봉이 하락한다는 얘기고 이렇게 저가 안 깬다는 얘기는 월봉이 상승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월봉이 상승하면 계속 상방에 유리한 거고 월봉이 하락하면 하방에 유리하다라는 걸 그냥 주봉 가지고 제가 매트릭스 가지고 설명을 한 거예요. 똑같은 얘기야.
예? 지난주 저가를 깬다라는 거는 월봉의 종가가 하락한다라는 걸 뜻해요. 월봉의 종가가 하락한다고. 월봉의 종가가 하락하면 하방에 당연히 유리하겠죠. 예? 날짜가 얼마 안 남았는데 월봉의 종가가 하락 중이야. 그럼 누가 봐도 하락에 유리하다고 하지 상방에 유리하다고 안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여전히 월봉의 종가는 상승하고 있어요. 그러면 상방에 유리한 거잖아요. 똑같은 얘기예요. 예, 주봉의 모습이나 그 다음에 월봉의 모습이 똑같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지금 그려지고 있는 그 주봉은 저가 안 깼잖아요. 그러니까 아직은 상방에 유리한 거라고. 예? 아직은 상방에 유리하다는 거죠. 제가 하방을 보는 사람이라고 해서 아 이거는 하방에 지금 유리한 거고 희망을 가지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 아직은 하방에 유리한 게 아니라 상방에 유리해. 근데 지금 봉이 지난주 고가를 아직 안 넘었어요. 지난주 고가를 아직 안 넘었기 때문에 상방에도 완전히 유리한 게 아니야. 지금은 상방에도 유리한 게 아니고 하방에도 유리한 게 아니고 그냥 간을 딱 보고 있는 상황이라 그냥 간을 보고 있나 보다 라고만 설명할 수 있어요. 자, 다 설명드렸죠? 이제 선물. 네. 여기는 봉이 없어서 구조가 안 나와요. 봉이 없어서 구조가 안 나온다. 단 여기 상단선이 얼마 있냐면 343.42에 있어요. 343.42.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지금 과열이에요. 네, 지금 상단선 위에 있다고. 상단선 위에 있다라는 것만 참고하시면 되고요. 여기도 주봉이 공중에 떠 있습니다. 네, 주봉이 공중에 떠 있어요. 근데 여기는 조금 특이한 정보가 있으니까 예, 그 부분도 설명을 드릴게요. 이것도 알고 계시면 유용하게 써먹으실 수 있어요. 자, 월물이 변경되면 예? 월물이 변경되면 거래량이 늘어요. 왜냐? 차월물 거래량보다 당월물 거래량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차월물이었다가 당월물로 이동이 되면 거래량이 순식간에 증가하게 되죠. 기존에 차월물일 때는 한 10,000개, 20,000개 거래됐다가 당월물이 되면 50,000개, 70,000개 이렇게 거래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거래량이 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 주에 거래량이 이렇게 늘 거예요. 예, 여기도 늘어. 거래량이 늘어요. 근데 여기는 거래량이 늘면 거래량이 맨 위로 가요. 거래량이 맨 위로 가기 때문에 여기가 막혀요. 여기. 그래서 지난주 고점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지난주 고점을 넘어서 오버슈팅 하는 거는 쉽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지금 예, 여기까지 보이죠. 여기까지. 요게 이격 볼벤이고 이게 볼벤이니까 이 정도를 뚫으면 과열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최고치는 제가 본 입장에서 최고치는 결국에는 분기 8월달 고가를 넘는 게 최고치고 운이 좋으면 지난주 고가에서 잘하면 막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지난주 고가 정도에서 잘하면 막힐 수도 있겠다. 요게 이제 기대치죠. 자, 일봉 똑같은 구조일 거예요. 네, 여기도 이제 지그재그인 거죠. 지그재그, 지그재그, 지그재그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계속 주봉 싸움이에요. 네? 일봉은 어차피 매트릭스가 혼조되어 있기 때문에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뭐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한 방향으로 세팅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양방향으로 갈 수 있게 만들어져 있으니까 마음대로 가겠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래량은 맨 위에 있네요. 네, 거래량은 맨 위에 있는데 이거 타고 가는 거야 지금. 자, 여기까지 설명드렸죠. 그 다음에 코버스 분기봉 이거 며칠 안 남았는데 계속 예, 저가 부근에서 놀고 있어요.
예, 어떻게든 저가 깨려고. 자, 월봉 저가 깨졌죠. 그러니까 얘는 기대할 게 없고, 그 다음에 주봉은 이제 저가를 깰까 말까 고민 중이에요. 근데 하단선이 저가보다 아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저가를 깬다고 해도 할 말이 없어요. 지금 기대하는 건 사실 예, 그냥 미국 증시가 내려가지고 갭상승하기를 기대하는 거지, 봉 자체가 저가를 방어할 수 있는 예,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도 참고하시고, 아직 일봉도 음봉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올라갈 준비가 안 돼 있어. 예, 그러니까 이거 올라가려면 갭상승해야 돼요. 예? 지금 상태에서 고퍼스가 올라가려면 미국 증시 내리고 갭상승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 자체적인 힘으로는 못 올라가. 예? 일봉의 자체적인 힘만으로는 올라가기 힘들기 때문에 이거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미국 증시가 갑자기 훅 내리면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이 현물을 팔아야 되잖아요. 현물이랑 선물을 팔아야 된다고, 미국 증시가 쏟아지면. 그러면 이제 그 물량이 개인한테 넘어가면서 고퍼스가 오르는 건 가능한데, 예, 미국 증시가 내리지도 않고 예, 횡보하거나 상승하고 있는데 고퍼스를 끌어올린다라는 거는 지금 상태에서는 쉽지 않아 보인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자, 코스피 똑같죠? 똑같은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똑같습니다. 다 동일한 얘기를 설명을 드렸고, 일목을 보여드릴게요. 일목. 자, 이게 월봉이죠? 월봉은 여전히 이슈 없어요. 근데 이 주봉이 여기가 지금 골드 났어. 예? 골드 났어요. 골드 났기 때문에 얘는 지금 목표치가 여기까지 생긴 거죠. 예? 360까지 갈 수 있는 목표치가 생겼어요. 지금 제 머릿속에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주는 거는 사실은 이거예요. 아, 얘가 지금 360까지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다. 이게 지금 이슈고요. 주봉은 이슈가 없고, 예, 3일봉도 이슈가 없어요. 지금 와, 이거 진짜 보고 있으면 데드 골드 이거 지금 몇 번 한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번 했어요. 예. 아, 그래서 이거 보고 있으면 진짜 화가 납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다른 봉은 이슈 없어요. 그 다음에 코스피 일봉 이슈 없고, 3일봉이 골드 났죠? 3일봉이 골드 났는데 다 찍었어요. 다 찍었기 때문에 예, 여기도 이슈가 없습니다. 여기도 이슈가 없다. 예. 주봉 여기도 이슈 없고, 이주봉 얘는 아직 골드 안 났어요. 그러니까 남은 건 뭐예요? 이주봉이 끝날 때까지, 다음 주에 끝나잖아요. 이번 주에 시작해서 다음 주에 끝나니까, 그럼 결국에는 올해 마감이 어디냐잖아요. 근데 올해 마감이 이게 지금 어디냐면, 이렇게 찍으면 여기란 말이에요. 여기 2528, 이 아래면 2528 아래면 다시 데드로 돌아가는 거예요. 데드 상태로 계속 복귀되는 거예요. 골드가 안 났으니까. 근데 얘가 그거 위에 있으면 골드가 나니까, 이제 골드가 나면 얘는 2700대까지 열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스트레스라고요. 예? 지금 띵글에 대한 스트레스보다 일목에 대한 스트레스가 더 커요. 오늘 코스피 200 선물이 0.14% 아니죠. 선물은 올랐어요. 네, 344.45고 1.2포인트 0.35% 올랐어요. 네. 선물은 상승했습니다. 네. 0.14% 내린 건 선물이 아니죠. 현물이지. 코스피 200 지수가 0.49포인트 0.14%를 내렸고, 예, 선물은 오히려 0.35% 상승했어요. 1.2포인트. 그래서 예,
고포스는 선물을 추종하죠. 현물 추종하지 않아요. 예, 코스피 200 추종 상품이 아니에요. 선물 추종 상품이지. 예, 그러니까 선물을 따라서 내린 거죠. 선물이 올랐으니까 반대로 고포스는 내린 거죠. 자, 이 부분이 우려라는 거는 감안하세요. 지금 저는 이게 계속 머릿속에 들어와요. 이게 계속 머릿속에 들어와서 이게 가장 짜증이 나는 거예요. 주말 내내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가 월봉으로 보면 상단선 위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도 얼마든지 내릴 수 있어. 띵글로만 보면 얼마든지 내릴 수 있다고. 근데 이게 일목으로 보면 골드크로스가 코스피 200 지수는 이제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어쨌든 목표점이 생긴 거라서 그 부분이 계속 이제 머리에 잔상이 남아요. 이게 휩소가 나야 될 텐데 휩소를 내주면 감사하겠지만 이게 휩소가 안 나면 한동안 스트레스를 오지게 받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숨길 수는 없잖아요. 응? 이런 내용을 숨길 수는 없다고. 그래서 공유를 해드리는 거예요. 제가 왜 좋지 않은 이야기들을 내뱉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지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막 즐겁게 방송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머릿속에 계속 맴도는 거예요. 이거 골드 나가지고 데드를 내야 어쨌든 골드 난 상태에서 데드가 나야 한 시름 덜 텐데 이렇게 가면 한동안 또 난리를 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냥 저만의 우려였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일목으로 이렇게 분석했는데 이게 다 틀려버렸으면 좋겠어. 그렇게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제발 틀려라. 이런 건 맞으면 안 돼요. 자, 고포스의 이주봉을 보시면 여기 골드 났었거든요. 지금이 어떤 상태냐면 요런 상태예요. 요런 상태. 지금 요런 상태라고. 근데 여기도 난리를 치긴 쳤어요. 데드 내고도 또 골드 냈다가 다시 또 데드 내는 복잡한 과정을 거쳤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골드 났으면 여길 가야지. 그러니까 이게 7,300원 간다는 게 저는 월봉만 봤었는데 이주봉에도 신호가 있긴 있었더라고요. 근데 이게 개무시하고 안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게 베이시스예요. 베이시스. 베이시스가 뭐냐면 선물 빼기 현물. 이걸 베이시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물에서 현물을 뺐는데 이게 0보다 커. 이걸 콘덴고라 그래요. 선물에서 현물을 뺐는데 이게 0보다 작아. 그럼 이건 백워데이션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몇이냐면 0.95예요. 그러니까 0보다 크죠. 자, 12월 20 땡땡일에 배당락이 있어요. 배당락이 있기 때문에 배당락이 지나면 지수는 내려요. 지수는 내린다고. 선물은 안 내리는데 지수는 내려요. 왜냐? 배당 주는 것만큼 지수가 내립니다. 현물이 내려요.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보통은 백오가 돼야 돼요. 백오가 돼야 된다고. 왜? 배당을 하니까. 배당을 해서 현물이
빠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현물이 높아요. 백워야. 근데 지금은 콘덴고예요. 예. 근데 보통 백워로 3이 가요. 예. 백워로 마이너스 3 이하가 정상이에요. 근데 지금은 플러스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배당이 없다는 얘기예요. 예. 올해 배당이 없다고. 그래서 배당락을 할 게 없어. 배당을 안 주니까. 증시는 되게 좋은데 배당은 없어요. 예, 특이한 장입니다. 배당을 안 할 만큼 되게 좋은 시장인 거예요. 지금이. 예, 미쳐 돌아가는 거죠. 예? 기업들이 돈을 너무 많이 벌어서 주주들한테 배당을 안 해요. 돈을 너무 많이 벌어서 주주들한테 배당을 안 하는데 주가는 올라가는 거죠. 배당할 돈은 없고 그런 실적도 안 났어. 근데 지수는 오른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보고 있으면서도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 내년 3월 달에 배당할 돈이 없구나. 예, 베이시스를 보고 판단한 거예요. 아, 배당할 돈이 전혀 없어. 근데 세상은 좋다는 거죠. 배당을 못할 정도로 좋은 세상인 거예요.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 증시는 배당을 못할 정도로 실적이 나면 호황이에요. 호황. 배당을 할 수 있으면 이제 바닥을 뚫겠죠. 이게 일반적인 사람의 사고방식으로는 사실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자, 오류가 나면 다행이겠지만 어쨌든 지금 차트는 위로 가려고 열심히 그리고 있다 라고 보여져요. 예. 변화가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상태만을 봤을 때는 왠지 꺼림직해요.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돈의 흐름을 좀 보여드릴게요. 아직 선물은 크게 돈의 규모가 안 쌓였습니다. 개인이 선물을 매도하고 있다. 뭐 이 정도고요. 외국인이 선물을 매수하고 있어요. 근데 뭐 이 매수 규모가 아직은 뭐 조 단위까지는 가지 않았으니까 매수하고 있다요. 그러니까 선물은 방향이 당연히 위겠죠. 예? 외국인 선물 매수에 개인 선물 매도니까 당연히 기본적인 방향은 위가 되는 거죠. 현물이 문제예요. 현물 얼마냐? 3조 5천억이에요. 3조 5천억이에요. 잘 보세요. 12월 12일까지 1조 2천억이었어요. 1조 2천억. 1조 1,900억이죠. 그죠? 근데 13일에도 똑같아요. 근데 14일에 2조 5천억이 됐다가 15일에 3조 6천억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틀 동안에 2조 5천억이 들어왔어. 예? 단 이거래 일만에 2조 5천억의 돈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틀 동안에 예. 현물을 2조 5천억을 사버리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리기 싫다는 거잖아요. 예? 내리기 싫다고. 이걸 보고 느끼는 게 그거예요. 아, 나는 내리기 싫어. 나는 그냥 올릴게. 예. 내 맘이야. 이렇게 된 거죠. 예? 자, 보세요. 날짜로 보시면 이게 일봉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12월 13일 12월 13일이 이날이에요. 12월 13일에 그쵸? 요거 내리고 요거 내렸다고 그 다음날 1조 4천억을 사고 그 다음날 1조 1천억을 또 산 거예요. 그러니까 이틀 동안 이렇게 올렸다고. 요 봉 두 개로 2조 5천억을 땡긴 거예요. 근데 이 2조 5천억을 땡긴 게 이게 지금 월봉이 종가가 하락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월봉 종가 하락을 눈뜨고는 못 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다 대고 그냥 돈 밀어버린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단순하게 예, 사고 파는 문제가 아니라 그냥 미친 듯이 돈을 그냥 때려 넣은 거죠. 돈을 때려 넣었기 때문에 돈이 빠져나가야 돼요. 반대로. 예? 지금 3조 5천억이 빠져나가야 빠지지. 근데 지금 오늘도 보면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들어왔잖아요. 외국인은 594억이 들어왔고 개인은 1412억을 사긴 샀는데 이게 큰 변화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3조 6천억에서 3조 5천억 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계속 주장하는 게 개인의 현물 매수가 대량으로 들어와야 된다고. 그래야 빠진다고. 예? 개인이 현물을 막 1조 원을 담아. 그럼 빠진다고. 근데 뭐 1,000억 2천억 가지고 깨작깨작 해봐야 큰 틀에서는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3조 5천억에서 2천억 빠진다고 변화가 와요? 안 와. 예? 그래봐야 개인은 현물을 계속 매도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지수가 빠지려면 예, 어쩔 수 없이 예, 개인의 현물 매수가 대량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량으로 안 들어오면 빠질 수가 없는 거고요. 그죠? 대량으로 들어오려면 미국 증시가 내려야지. 미국 증시가 확 쏟아져야 이제 외국인들 이거 지금 고점인가 보다 하고 자기네 현물을 던질 텐데 미국 증시가 딱 가만히 있고 버티고 있으니까 외국인도 팔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들도 그냥 들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기관만 찔끔 팔았다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증시가 내리기 전까지는 국내 증시는 움직이지 않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슬프지만 미국 증시가 내린다라는 신호를 줘야 기관도 팔고 외국인도 팔고 팔 거 아니에요. 그걸 팔아야 산타랠리라고 믿고 개인이 넙죽 물어가지고 빠지게 되는데 이건 뭐 산타랠리가 오긴 오는데 외국인과 기관만 산타랠리지 개인은 지금 산 게 없잖아요.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이 현물 매수 안 하면 기대하지 마세요. 개인의 현물 매수가 없다면 우리는 기대할 게 없다. 꿈도 꾸지 마라 이거죠. 자, 11월 달부터 증시가 폭등했어요. 그죠? 11월 달부터 증시가 폭등했다고. 11월, 12월 두 달 동안에 거의 305부터 343까지 올랐으니까 345까지 올랐으니까 40%가 올랐단 말이에요. 40%가 지금 두 달 동안 오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건 뭐냐? 개인이 정작 매도한 건 삼성전자예요. 개인이 매도한 건 삼성전자고 이거 보여드릴게요. 이걸 잘 보세요. 하나 더 할까? 잠깐만요. 하나 더 가져다가 비교해 드릴게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전혀 다른 뭔가가 있어요. 이거 왜 보여드리냐면 잘 보세요. 요게 있고 이게 있어요. 자, 맞나? 잠깐만요. 이게 맞는 설명인지 체크를 해봐야겠다. 자, 이게 7월 달부터 현재까지예요. 7월 달부터 현재까지고 얘는 11월 달부터 현재까지야. 근데 7월 달부터 개인이 제일 많이 산 게 포스코예요. 얘가 1등이야. 그리고 LG화학이죠? 자, 포스코, LG화학, 삼성 SDI, 에너지솔루션, 포스코 퓨처엠, 2차전지, 이노베이션.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8개. 8위까지? 8위까지 다 2차전지예요.
여기까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위까지인가 보다. 하나 둘 셋 넷 7위까지 7위까지 개인이 제일 많이 매수한 게 2차 전지라고. 예. 그러면 만약에 이게 지수가 오를 거예요. 지수가 오를 거면 얘네를 손절시켜야 되잖아. 그죠? 이 기간 동안 개인은 4조 원을 손절했어요. 삼성만. 응? SK 하이닉스 포함해서 5조 넘게 매도했다고. 그러니까 개인은 반도체를 매도해가지고 2차 전지에 몰빵했다고요. 예? 지금까지의 거래가 그래요. 근데 11월달 이후로 봐도 삼성 SDI는 샀고, 포스코 퓨처엠도 샀고, 포스코 홀딩스도 샀고, LG 화학도 샀고, LG 에너지 솔루션도 샀어. 이게 뭐지? 다 샀네? 다 샀어요. 그죠? 2차 전지 계속 샀어. 그러니까 손절 안 했다는 얘기예요. 예? 손절 안 했다고.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개인이 7월 달부터 매수하기 시작한 게 2차 전지예요. 2차 전지 미친듯이 매수했다고. 그래서 지수가 내렸단 말이에요. 2차 전지를 매수해가지고 지수가 고꾸라졌는데, 지금 2차 전지를 매도하는 게 아니라 2차 전지는 더 매수한다고. 더 매수하고 있어요. 오히려 삼성 SDI가 이제 제일 많이 올라왔고, 네. 여기 보면 하나 둘 셋 넷 5개, 그러니까 7개 중에 5개를 계속 매수하고 있는 거죠. 지금 여기서 빠진 게 뭐가 빠졌냐면 SK 이노베이션이 빠져 있고, 그죠? 그 다음에 2차 전지 요 2개만 빠져 있어요. 그 위에 1, 2, 3, 4, 5는 여전히 매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수는 계속 올라가고 있지만 개인은 계속 2차 전지를 매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여전히 매도하는 건 뭐예요? 삼성전자랑 하이닉스예요.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 그러니까 지금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는 건 반도체라고. 하락세를 주도한 건 2차 전지고 상승세를 주도하는 건 반도체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돈이 들어오는 쪽은 반도체로 돈이 들어오는 거고, 예, 2차 전지 쪽으로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 2차 전지가 두 번째 붐을 낼 거냐? 그건 잘 모르겠지만 아직까지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예, 개인의 손절을 이끌어내고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지수놀이 하면서 그냥 따라다니는 거지, 이게 수급이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흐름을 바꾸고 있는 상태는 아니라는 거죠. 밑에 보면 이제 셀트리온이랑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매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수급이 바뀌었다는 얘기거든요. 여기 예? 셀트리온이랑 카카오는 이제 가격이 저렴해져서, 예, 이게 지금 교체가 오는 거잖아요. 개인이랑 세력이랑, 예, 교체가 손절이 나오면서 지금 바뀌고 있는데 2차 전지는 아직도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게 지금 11월달 12월달 거의 2달 동안 미친듯이 올랐는데 정작 오른 거는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를 가지고 했다는 거죠. 그 정도를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앞으로 2차 전지가 좋을 거냐? 좋으려면 손절을 해야 되잖아요. 예? 2차 전지가 잘 가려면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처럼 가려면, 예, 손바꿈이 일어나야 되는데, 뭐 이거 누가 막 계속 그 2차 전지 붙들고 노래를 부르잖아요. 2배 갈 거다, 10배 갈 거다, 계속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있으니까 손절이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과연 이대로 계속 갈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지켜봐야 되겠지만, 개인이 저렇게 들고 있는데 갈 수 있을까요? 저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예.
저렇게 개인이 많이 들고 있는데 저걸 올려주는 거면 진짜 천사인 거죠. 미국이 리세션이 올까요? 채권은 이미 금리가 하락하고 있으니까 뭐 어느 정도는 반영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 그게 인위적이든 자연적이든 예. 채권 금리가 떨어진다라는 거는 어쨌든 경기로 보면 좋은 징조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금리 인하를 하겠다고 이제 내년에 3회 정도 하겠다고 발표를 한 이상 뭔가 경기가 내려가는 현상은 일어날 텐데 뭔가 직접적인 계기가 있어야겠죠. 예? 지금까지 우리가 겪어왔던 하락장들을 보면 사건이 있어요. 사건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저는 금리 인하든 뭐 그런 뉴스의 발표로 해가지고 무너진다라는 생각은 안 해요. 예,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파월이 어떻게 발표하면 좋아지고 어떻게 발표하면 나빠지는 게 아니라 그런 발표가 있는 그 저변에 의해서 뭔가 사건이 터져야죠. 2007년도에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건이 있었고, 그죠?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건이 먼저 있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1년 뒤에 이제 리먼 브라더스가 망했는데, 그리고 2011년도에도 그리스가 이제 디폴트 선언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벤트가 있어야 돼요. 이벤트. 근데 지금 이벤트가 없잖아요. 예?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뭐 표면화되는 이벤트가 하나도 없어요. 이벤트만 나올라 그러면 막 다 틀어막잖아요. 예전에 그 스위스 은행 틀어막은 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은행들 부도나는 것도 다 틀어막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뭔가 이벤트가 발생하려면 국가가 나서가지고 전부 다 틀어막고 있으니까, 예, 그런 이벤트가 표면화되기 전까지는, 예, 이게 급격하게 하락하는 그런 사태는 안 나오겠죠. 이게 지금 뭐 무슨 발표를 해가지고, 예, 저는 그렇게 된다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너무 없어요. 지금, 예, 전반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현상들을 보면, 예, 너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도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뭐 없거든요. 뭐, 나라가 지금 개판인데, 지금 나라가 개판인 상황인데도 안 터져요. 그러니까 중국 정부에서 뭐 금리를 인하한다, 금리를 인상한다, 그런 거는 표면화된 게 아니잖아요. 예? 그건 표면화된 게 아니라고. 뭔가 빵 터져가지고 되돌릴 수 없는 뭔가가 터져야 된다는 거죠. 근데 아직 없어요. 그게 너무 답답해요. 터질 때도 됐고 충분히 여건이 됐다라고도 생각하는데 안 나오니까 3월에 SVB 터졌을 때 망하게 뒀으면 근데 그러기 싫었겠죠. 예, 미국 정부에서 그게 싫은 거잖아요. 뭐 어떻게 하겠어요? 예? 국가가 그렇게 하겠다는데, 예, 관치라 그러죠. 관치. 뭐 우리 입장에서는 할 얘기 없는 거죠. 망했는데 그걸 망하게 두지 않고 그걸 국가가 그냥 인위적으로 다 틀어막은 거잖아요. 뭐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틀어막은 거겠죠. 근데
그때 내버려 뒀으면 버블이 다 꺼졌겠죠. 그쵸. 예. 그러니까 아직은 국가의 힘으로 악재를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예. 근데 미국이 중국보다 먼저 무너질까요? 저는 그렇게는 생각이 안 돼요. 예? 미국이 중국보다 먼저 무너질 것 같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터지면 중국이나 유럽에서 터져야지 미국에서 터지지는 않을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저는 미국 쪽에 기대하는 게 별로 없어요, 사실. 그냥 오르지만 않았으면 좋겠어. 예? 그러니까 미국 증시는 오르지만 않았으면 좋겠는데, 예. 어차피 달러 찍어내면 되잖아요, 거기는. 무슨 걱정이 있겠어요, 미국이. 예? 달러를 찍어내면 그만인데. 제가 한 3억 정도 빚이 있다고 해보세요. 이제 빚을 갚을 날이 왔어. 근데 30억을 대출해가지고 3억을 갚아요. 예? 30억을 대출해가지고 3억을 갚는 거야. 그리고 이제 30억에 대한 이자를 또 계속 그냥 시간 보내면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30억 대출 다 갚을 때 되면 150억을 대출하는 거죠. 150억을 대출해서 30억을 갚아버려. 지금 뭐 그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지금 미국이 하고 있는 이 전략이 이거잖아요. 3억 대출을 30억 대출로 막고 30억 대출이 만기가 오면 150억 대출해서 또 막는 거예요. 문제가 없지. 어떻게 문제가 생기겠어요. 대출로 그냥 계속 땡길 수 있는데. 이런 방식이면 사실 스리랑카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국가 부도나면은 대출 땡겨가지고 막는 거는 어느 나라나 할 수 있지. 근데 하면 자국 통화가 작살나니까 못하는 거 아니에요. 미국은 그 짓거리를 해도 자국 통화가 방어되니까 하는 거고, 우리나 스리랑카 같은 나라는 통화 방어가 안 되니까 그 짓을 못하는 거죠. 근데 그걸 뭐 그냥 대놓고 하고 있는 상황이라 미국이 먼저 망할 것 같지는 않다고 보는 거예요. 미국이 먼저 망하지는 않을 거다. 터지면 따라가긴 해도 스스로 터질 나라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증시가 막 돈으로 난리를 쳐도 막을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저 나라는 어차피 돈을 벌어서 사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예? 돈을 찍어내서 사는 나라지 돈을 버는 나라가 아니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겠죠. 근데 중국은 제가 봤을 때는 뭔가 있긴 있는데 안 터져요. 터질만 하면 올라오고 터질만 하면 올라오고. 자, 네. 홍콩이랑 상해를 살짝 보고 가겠습니다. 자, 홍콩 항생이죠. 예. 그다음에 상해 이제 중국이고, 예. 요게 민간이고, 이게 예. 국가 거 관치,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민간 기업은 항생에 상장돼 있고 국가가 관리하는 그런 기업들, 공기업 비슷한 거, 그런 것들이 지금 상해에 있단 말이에요. 얘가 건설업이라면 얘는 금융업이야. 그죠? 그러니까 상해 쪽에는 금융이 몰려 있고, 항생 쪽에는 민간이 있는데 거기에 건설이 있죠. 이 건설에 우리가 아는 홍다, 완다, 그 다음에 컨트리 가든, 다 아마 이쪽에 있을 거예요. 근데 다 망했잖아요. 예. 그럼 얘네가 망하고 나면 이제
부채가 있잖아요. 그 부채가 어디로 가냐면 금융으로 넘어갈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기업체의 문제에 중심이 돼서 문제를 해결하다가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금융 쪽으로 옮겨 붙어 가지고 예, 이제 금융 쪽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 상해가 빠진다라는 얘기는 예? 상해가 하락한다라는 얘기는 금융 쪽에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홍콩 쪽, 항생 쪽이 빠지는 거는 민간의 문제인 거잖아요. 이게 지금 항생인데 제가 그때 이야기를 해드렸었나요? 항생에 거래량이 맨 위에 있다. 그래서 볼펜 갈 거다.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렇게. 그죠? 예. 거래량이 맨 위다. 거래량이 맨 위라서 볼펜 20을 갈 거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볼펜 20 찍었어요. 예. 얘는 지금 땡겨서 안 찍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가서 찍었습니다. 위에. 예. 보이시죠? 그 다음에 상해를 보여드릴게요. 상해도 보시면 거래량이 위쪽에 나와 있어요. 예. 이렇게 위쪽으로 나와 있잖아. 예? 그러니까 볼펜 가잖아요. 예? 볼펜 20 다 찍었어요. 근데 홍콩은 아랫꼬리가 달려 있고 상해는 아직 아랫꼬리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쪽에는 뭔가 지금 스물스물 예? 뭔가 있긴 있어. 예? 뭔가가 있긴 있는 상황입니다. 안 터져. 얘만 터져주면 되는데 안 터져요. 그래서 제 속이 터지고 있습니다. 자, 이거 분기봉으로만 보여드릴게요. 분기봉 이렇게 보시면 얘는 분기봉이 음봉이잖아. 그죠? 분기봉 음봉이라고. 예. 우리나라랑 완전히 다르죠? 미국이랑도 완전히 달라요. 중국은 분기봉이 음봉이에요. 심지어 보세요. 예. 이거 어디예요? 상해라고. 근데 음봉이잖아. 보이시죠? 그럼 얘를 3개월봉으로 이렇게 보시면요, 아래가 이렇게 열렸죠? 예? 아래가 열렸잖아요. 이거 어디야? 상해 아래쪽 열려있죠? 예, 이거 분기봉입니다. 아래쪽 열려있어요. 예, 얘도 열리잖아. 아래쪽으로 열리죠? 그러니까 중국 증시는 계속 안 좋은 거예요. 예? 아직까지 중국 증시는 계속 안 좋다고. 전에 어떤 분이 계속 뭐 중국에서 부양책을 발표해가지고 너무너무 좋고 앞으로 뜨거워질 거다 막 이런 얘기 했었어요. 안 뜨거워져요. 안 뜨거워지잖아. 분기봉 보면 이게 뜨거워요? 우리가 뜨겁지. 예? 우리나라 증시는 그나마 뜨거운데 없어요. 여긴 차가워. 예. 여기는 거의 지금 기후로 따지면은 겨울이에요. 겨울. 한파라고. 한파가 오고 있어요. 자, 얘 최저가 모드잖아요. 여기 깨야 되죠? 여기. 예. 여기 깨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얘기 했을 때 사람들이 다 비웃었다고. 예? 여기는 어떻게 가? 거의 근처까지 왔어요. 항생? 얘도 어디 가야 돼요? 여기 가야 된다고, 여기. 근데 스물스물 다가가고 있어. 스물스물. 그러니까 중국 증시는 계속 저물고 있는데 미국 증시 혼자 날린 거예요. 근데 안 터져. 예? 내려는 가는데 안 터진다고. 내려가면서 뭔가 터져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뭐 어디 은행이 작살 나든가, 예? 중국의 무슨 은행이 작살 나든가, 아니면 이제 지방정부 부채를 더 이상 감당을 못해가지고 디폴트를 선언을 하든가, 뭔가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정부에서 틀어막으니까 이게 외부적으로 노출되는 악재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증시만 빠져. 안에서는 골반 터졌을 거 아니에요. 외부로 노출이 안 되는 거지.
안에서는 다 썩어 문드러졌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부양책을 내놔도 안 먹히는 거잖아요. 예? 부양책을 내놨으면 벌써 올라갔어야지. 근데 우리는 부양책도 없잖아요. 우리나라 부양책 없는데도 잘 올라가잖아. 근데 중국은 막 지준율 인하하고 뭐 별의별 저기를 다 해줘도 끄떡도 없어요. 그러니까 없는 거지. 예? 중국 증시는 지금 뭘 해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 호재가 있겠어요? 예? 호재가 있을 수 있을까? 우리나라 삼성물산 망하고, 그죠? 현대건설 망하고, GS건설이 망했는데, 건설업이 안전할까? 안전할까요? 안전하지 않을 것 같아. 예. 그냥 건설 경기 자체가 박살난 거잖아요. 건설 경기 자체가 박살났는데 그거를 부양한다고 해서 부양이 돼요?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여기는 해결하려면 갈 길이 진짜 멀지 않나 싶어요. 예. 그러니까 건설업이 박살나서 이제 부채가 어마어마하고 그 부채가 금융권으로 다 전이가 돼가지고 은행들이 그거 붓을 다 털어내야 되는데 그 과정이 몇 달 안에 해결이 될 거면 사실 그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았겠죠. 우리나라 IMF 터지고도 꽤 오래 걸렸어요. 그거 해결하는데. 예. 그래서 어쨌든 중국 증시는 제 입장에서는 아직까지는 뚜렷하게 상승으로 전환할 만한 그런 징후는 아직까지는 안 보인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적어도 월봉이 양봉으로 완전히 돌아서서 아랫꼬리를 말아 올리는 그런 봉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봉이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중국은 여전히 하락세가 우세하다라고 보여지는데 미국은 정반대라서 우리는 딱 센터잖아요. 예? 우리는 고점도 못 가고 저점도 못 깨고 딱 그 중간에서 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향 기업들은 다 나가자빠졌고, 예? 그러니까 중국을 대상으로 비즈니스를 하거나 아니면 내수 기업이거나 그런 기업들은 다 박살났잖아요.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내수 기업들, 그 다음에 중국을 바라보는 기업들은 다 박살났다고 봐요. 지금 남아있는 거는 반도체밖에 없는 거잖아요. 예?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기업 중에 제대로 된 거는 반도체밖에 없는 거죠. 신세계. 예? 신세계예요. 보세요. 예? 이거 이걸 보고 상승장이라고 얘기하면 이건 진짜 돌맞습니다. 돌맞아. 그죠? 신세계 주주분들한테 이야 이거 대세 상승장인데 축하드립니다라고 얘기하면 아마 유튜브 난리 날 거예요. 가만 안 둔다고. 자, 그 다음에 LG화학도 보세요. 이게 어떻게 대세 상승장이에요? 다 죽은 거지. 이건 다 죽은 차트라고. 다 죽은 차트가 지금 작년 저점까지도 깨고 그냥 바닥 다지기를 하는 거지. 이 차트 자체가 대세 상승 차트라고 그러면은 진짜 돌맞습니다. 자,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 다 똑같죠? 이거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거 대세 상승 차트예요? 이거 좋아요 차트? 아니잖아 솔직히. 이마트 보세요. 응? 이게 우리나라 현실인 거잖아. 롯데 볼까요? 롯데? 미국만 난리예요. 죽겠어요. 롯데 쇼핑 보세요. 상승 공간이 나올 수도 있어요.
우려스럽다. 저도 우려스러워요. 미국은 우려스럽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누가 그런 얘기 하던데, 우리나라 경제 다 박살났다고. 맞는 얘기 아니에요? 경제는 다 박살났어요. 기업이 좋은 거지. 예? 그러니까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그 기업의 업황이 우리의 경제는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경제는 반도체만 있는 게 아니잖아. 예? 되게 다양한 업종이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 다 박살났다고요. 우리가 미국을 바라보고 비즈니스하는 기업이 얼마나 될까요? 많을까? 오히려 중국을 보고 비즈니스하는 기업들이 훨씬 더 많을걸요? 매출이 작아서 그렇지. 예? 그러니까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처럼 전 세계를 상대로 해서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의 매출이 커서 그게 규모가 큰 거지. 예? 기업체 수로는 중국을 바라보고 있고 내수를 바라보고 있는 기업들이 훨씬 더 클 거라고. 근데 그런 기업들이 다 힘을 쓸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상태에서. 근데 증시는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제 고포수 투자하시는 분들도 힘들어 죽는 거고, 더욱이 해외, 그죠? 그 중국이나 내수 기업에 투자하시고 계신 분들도 같이 죽는 거죠. 예? 미국 증시 뜨거운데 중국은 차가우니까. 자, 미국 증시를 보겠습니다. 미국 증시. 나스닥, 다우 미쳐 돌아가요. 예? 미쳤어요. 미쳤어. 이건 과열이잖아요. 예. 너무 지금 오버해도 한참을 오버했어. 다음 달 보면 나갔어요. 나갔다고. 예? 이미 나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과열이라고 보는 거예요. 과열이다. 예. 이 봉이 언제 봉이랑 비슷하냐면, 저게 코스닥 150 월봉에, 코스닥 150 월봉, 비슷한 게 있어요. 월봉, 요런 느낌이에요. 요런 느낌. 예? 지금의 느낌이 딱 이 느낌이야. 이 느낌. 지금 봉을 그리고 있는 폼이 이런 폼이에요. 다음 달 되면 과열이에요. 시작하자마자 과열이야. 그러니까 내년 딱 시작하면 과열이잖아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다우는 미쳐있다고 봐요, 지금. 근데 내리려면 봉이 죽어야 되는데, 일봉도 음봉이 안 나. 그죠? 일봉조차도 아직 음봉이 안 나고 있어요. 안 죽이잖아요. 안 죽인다고. 그게 문제예요. 이거 주봉도 지금 다 과열이에요. 주봉도 나갔잖아. 그러니까 이게 월봉만 나간 게 아니라 주봉도 나갔다고요. 다 나가 있어. 지금 정신 나가 있다고. 그래서 어쨌든 이제 위로 올라가는 건 제한적일 수도 있는 거죠. 과열이 났으니까. 과열을 해소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조정을 거치는 작업이 있을 수 있겠죠. 그걸 기대해 보는 거예요. 지금 기대할 수 있는 건 그 정도. 매도를 한다. 매도를 하려면 음봉을 등져야 되는데 음봉이 없잖아요. 주봉도 음봉이 없고, 그 다음에 일봉도 음봉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다가 매도 이야기를 하겠어요. 비싸다라는 것만 알고 있는 거지. 지금 상태에서 매도를 하기에 쉽지 않다는 거죠. 자, 나스닥. 나스닥은 과열 지점이 16,814 정도 돼요. 16,814 정도. 여기가 과열이에요.
하단선이 발달한 거는 없어요. 강하게 발달한 건 없어. 왜냐면 다 썼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만약에 하단선 내려온다 그러면 16,443까지. 근데 16,443이 월봉으로 보면 상단선이에요. 보세요. 예. 월봉의 상단선이랑 주봉의 하단선이 같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올라가려면 어쨌든 16,443까지는 조정했다가 가야 그나마 매수 전략이라도 사용할 수 있는데 그냥 올라가면 매수도 못해요. 근데 이미 이격은 벗어났기 때문에 매도 쪽에 가깝죠. 문제는 매도할 수 있는데 고가를 방어해야 하방을 볼 거 아니에요. 고가를 막아줘야 매도를 하는데 고가를 이거 방어할 수 있겠어요? 어려울 것 같아. 예? 그러니까 이 봉을 그리는 이유가 뭐냐면 윗꼬리를 많이 주거나 음봉을 주면은 고가를 방어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고가 방어 못하도록 계속 양봉으로 쳐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뭐 매수 매도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미국은 의도적으로 돈을 갖고 전부 다 핸들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그래서 버거워요. 봉이 죽으면 죽게 내버려 둬야 되는데 계속 돈 들이밀고 전부 다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뭐 여기다 대고 제가 뭐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냥 이거 음봉 날 때까지는 하방 없는 거예요. 응? 주봉이 한번 음봉으로 죽어야 돼. 주봉이 한번 음봉으로 나가 자빠져야지 하방을 볼 수가 있다고, 그 다음 봉에서. 근데 지금 계속 양봉이잖아요. 이거 몇 주째 양봉이에요? 몇 주야? 1주, 2주, 3주, 4주, 5주, 7주. 7주째 계속 양봉을 그리잖아요. 안 떨어지겠다고 이 난리를 치고 있는데 제가 여기다 대고 뭐 하방이 오르니 지금 여기서 SQQQ를 잡으면 대박이 난다는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끌어올리고 있는데 제가 여기다 대고 하방이 옳다라고 얘기해? 못해. 그러니까 이거 음봉 날 때까지 그냥 기다려야 된다고요. 물을 타시든 뭐 매수를 하시든 SQQQ를 살려면 일단 주봉이 음봉으로 한 번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봉이 음봉으로 완전히 죽어야 아래를 볼 수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뭐 방송할 게 뭐가 있어요. 주봉 음봉으로 죽고 난 뒤에 판단한다. 그게 결론이에요. 주봉 음봉으로 죽어야 돼. 주봉 음봉으로 죽어줘야 월봉도 윗꼬리가 생기고, 그죠? 뭔가 우리가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생기는데, 공간을 주면 내려갈 걸 아니까 공간을 안 주는 거예요. 다 틀어막어. 뭐 종가 고가 이 짓거리만 계속하고, 내려가야 될 때 되면 그냥 횡보하면서 계속 버티고 이렇게 하는 거죠. 왜? 공간을 주면 안 되니까. 내려가기 위한 공간을 주면 안 되니까 그 미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한 거죠. 자, 그 다음에 볼게. 거래량. 나스닥 거래량을 좀 볼게요. 지금 거래량 몇 프로나 나왔나? 얼마 없을 것 같은데? 느낌이 그래요. 61%. 날짜 얼마 안 남았잖아요? 날짜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근데 거래량 61%예요. 거래 안 해. 거래를 안 한다고. 지난달은 96%. 이게 말이 돼요? 음봉에서 109%가 나왔는데 짱대 양봉에서 96.90%밖에 안 나온다는 거는 거래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도를 안 하니 빠질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거래량을 또 줄여. 그럼 어떻게 되냐? 자, 보세요. 이게 지금 이 거래량을 보세요. 거래량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가죠. 이렇게 내려가면 안 돼. 거래량은 위로 가야 돼. 위로. 거래량은 위쪽으로 가야 이게 하락에 유리한 거지, 거래량이 아래쪽으로 가면 하락에 불리해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터지면 하락하는 거고, 거래량이 안 터지면 상승하는 거예요. 거래량이 터지면 하락하고 거래량이 안 터지면 상승한다고. 근데 지금 지난달에 거래량 줄였잖아요. 봉은 장대양봉인데 거래량은 잔뜩 줄여놨어요. 보세요. 이 거래량 줄이잖아.
예. 그리고 이걸 줄이면, 예. 그러면 여기가 지금 1구간이고 여기가 0구간이잖아요. 그러면 거래량이 위로 올라가기에 힘들어져요. 응? 거래량이 위로 올라가기에 힘들어진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이번 달에 종가가 상승했죠. 여기 종가 상승. 다음 달에는 저가를 올려야 돼요. 이번 달에는 종가를 올려야 되고, 그래서 지금 종가 올리고 있잖아요. 근데 다음 달에 저가가 깨지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미친듯이 올리는 거예요 지금. 예? 다음 달에 저가 깨지면 무너진다고. 다음 달에 저가를 깨면 하방이에요, 하방. 예? 여기를 깨면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무조건 위로 당기는 거예요. 돈으로 막 쳐발러. 예? 돈으로 계속 쳐발리면서 저가랑 멀어지게 봉을 그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답답한 거예요. 뻔히 보이잖아. 아, 이거 저가 깨면 안 좋다. 예. 근데 지금 어떻게 해요? 종가 올리면서 종가를 저가로부터 계속 멀어지게 봉을 그리고 있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렇게 그려야 상승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상승에 유리한 봉을 계속 그리고 있는 거죠. 고가는 이번 달 빼고 하나, 둘, 셋, 넷 다 5개월이잖아요. 그러면 5개월 내내 고가를 높이고 가든가, 고가를 낮추면 여기로 가는 거예요. 여기 15,400 아래로 내려간다고. 그러니까 고가를 낮추면 쏟아지니까, 쏟아지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종가는 고가 근처에 계속 붙어 있어야 되죠. 근데 계속 붙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그 미국 증시 애들 하는 행동을 보면 하락하지 않게 하려고 별짓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예? 하락하지 않게 하려고 별짓 다 한다고. 그러니까 11월 달부터 금리 인하 이야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도 그냥 계속 끌어올리면서 끝까지 버티는 게 결국에는 고가를 낮추면 무너지는 차트라고요. 고가를 낮추면 무너지는 차트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예, 안 떨어지려면 계속 종가 고가 이런 식으로 핸들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증시는 그냥 돈 가지고 계속 이런 식으로 하고 있으니까, 예, 저 같은 사람 답답해 죽죠. 답답해 죽어요. 그래서 뭐 스큐든 다음에 삭스든, 지금은 주봉 망가질 때까지는 그냥 거래는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네. 지금 상태에서 거래는 뜯어 말리고 싶다. 봉이 죽어야 돼요. 조금 더 높은 가격에 SQQQ나 삭스를 매수하게 되더라도 봉이 죽을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고. 봉이 저렇게 살벌하게 살아있는데 거기다 대고 가격이 싸니까 나 매수해야지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봉이 무너지면 해볼 만한데 봉을 무너뜨릴 의지가 없다라는 걸 자꾸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예? 내려가면 끌어올려, 내려가면 끌어올려. 예? 봉이 내려가지도 못하게 계속 틀어막고 이 짓거리를 하고 있으니까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또 엄청 짜증나죠. 그래서 할 얘기 없는 거예요. 돈으로 모든 걸 지금 다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차트를 보는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해요? 예? 차트랑 다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할 얘기가 없잖아요. 아니 뭐 이렇게 파동이 있어서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이렇게 그리면 흐름을 잡아낼 텐데, 뭐 이 올랐다 내렸다는 게 아니잖아요. 올랐다 횡보했다 올랐다 횡보했다 이렇게만 가고 있어서 틈이 안 생겨요. 뭐 어떤 분들은 뭐 저보고 뭐 틀렸다 얘기하는데 뭐 어쩔 수 없어요. 예. 그래서 지금은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예요. 일단 연말까지는 그냥 지켜본다. 예? 연말까지는 지켜보는 수밖에 없어요. 연말 전에 움직이실 거면 주봉 하나 무너져야 돼요. 주봉 하나 무너져야 된다고. 주봉이 무너지고 반등이 와야 돼. 예? 주봉이 일단 나가 자빠져야 돼요. 나가 자빠지기 전에는 뭐 가격 가지고 뭔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위험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언급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봉이 이렇게 상승한 상태잖아요. 그럼 얘가 죽으면 봉이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얘가 봉이고 다시 여기서 반등하면 이렇게 올라가는 거고, 여기서 반등했다 고점 안 넣고 내려가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외봉이고 얘가 쌍봉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외봉을 그리고 나서 쌍봉이 올 때 하방을 배팅해야 된다고. 지금은 이게 외봉인지 아닌지도 확인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할 게 없다고. 자, 이해되셨죠? 자, 11시 25분이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18일. 다음 월요일이 언제죠? 다음 월요일이 크리스마스네. 그러면 성탄절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